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명원응급의사 김건남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12주차 응급처치 1교시 연부조직 손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 티슈 인저리,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부드러운 연부조직의 손상, 외상에서 손상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죠. 자, 이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피부, 연부조직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피부하고 그 아래층에 있는 이제 근육 조직들, 지방 조직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다발이라든가 그리고 혈관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작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손상이 있을 때 폐쇄성 손상이라든가 개방성 손상의 특성을 좀 설명하고 여기에 따른 응급처치를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손상의 응급처치로 우리가 창상의 응급처치, 그리고 드레싱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익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몸의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가장 바깥쪽에 피부가 있고 더마, 피부, 그리고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피하 지방, 저기 피하 지방이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육들. 그리고 이 근육 속에는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혈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다발들,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이쪽 우리가 연부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뼈들은 딱딱한 경부조직에 속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연부조직의 손상이다. 먼저 연부조직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피부의 이제 해부 생리적인 어떤 기능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가 어떤 역할들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방어 기능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여러 오염원들,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진균 이런 것들이 금방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피부가 이런 감염원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땀샘을 통해서 땀이 나면서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피부가 가장 손상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떤 창상 중에서 피부 손상이 가장 심한 화상 같은 게 있겠죠. 화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방어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이 쉽고, 그리고 수분 증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환자가 탈수로 인한 그런 우리가 하이포볼레믹 시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피부는 여러 가지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 안쪽에 있는 심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분비 및 배설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이제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피지 잘 아시죠? 얼굴에 기름도 잘 끼시고, 예. 그래서 이런 피지를 분비해 가지고 어떤 막을 형성을 합니다. 이 막을 형성해 가지고 피부가 건조되는 걸 막아주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든가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땀을 분비하겠죠.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유해 물질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땀이라든가 피지 등으로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피부의 기능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온 조절 기능이 있죠. 날씨가 많이 춥다 그러면 이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해요. 피부에 이제 혈관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들이 딱 수축을 해가지고 이 체온을 보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방출되는 열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날이 많이 덥다 그러면 반대로 피부의 혈관들이 확장됨으로써
복사열을 방출하고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땀을 분비하게 되죠. 땀을 분비하면 땀이 이제 액체니까 증발하면서 같이 체온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체온 조절 기능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감각 기능이 있겠죠. 피부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신경 말단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어떤 압력, 그리고 통증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감각 기능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비타민 D 합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실내에만 요즘에 계속 계시면 어때요?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이 실외에서 햇볕을 받아야지 합성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부에서 이런 비타민 D 합성을 하고요. 여러 가지 흡수라든가 면역, 그리고 또 피부에서도 호흡을 합니다. 피부 호흡. 그래서 호흡 작용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부의 해부 생리적인 그런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피부의 총 면적은 약 1.5에서 2.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바깥쪽을 우리가 에피더미스라고 합니다. 피부 외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피더미스는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더미스 진피라고 합니다. 진피. 그래서 이 진피 속에가 가장 중요한 피부 부속기들, 땀샘이라든가 피지선, 그리고 털이 생기는 모낭, 이런 것들이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혈관들도 있고 임파선, 신경 말단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층을 우리가 피하지방이라고 합니다. 피하지방. 그래서 우리가 서브큐타니우스 티슈, 피하지방 조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지방, 팻이라고 하죠. 지방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게 에너지로 환원되면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방의 역할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진피 속에 있는 이 피부 부속기들은 여기 보시면 손이나 발톱, 모낭이나 피지선, 뭐 아포크린, 땀샘, 에크린 땀샘 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피부의 해부 생리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의 가장 바깥쪽이 뭐라겠어요? 에피더미스라고 했죠. 표피라고 합니다. 표피에 이제 손상을 입는 경우 우리가 흔히 어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스크래치라고도 합니다. 스크래치. 찰과상이라는 뜻이죠. 자, 표피의 두께는 얼굴이 가장 얇아요. 0.03에서 0.1mm 정도 되는 표피를 가지고 있고, 손이나 발바닥 쪽은 좀 표피가 좀 상대적으로 두텁죠. 그래서 이 에피더미스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에서는 이 기저층에서 분열되어 가지고 각질 세포로 분화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건조한다거나 잘 안 씻고 그러면 어때요? 각질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각질들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또 팍팍 문대가지고 막 씻어내서 각질을 없애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습니다. 이 멜라닌은 어때요? 우리 피부색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거한스 세포라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크게 이제 표피층은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 그리고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뭐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뭐 외울 필요까지 있을까요? 자, 에피더미스의 각질층입니다. 표피의 제일 바깥층이고, 이런 회백색의 무색 이런 죽은 세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이 바로 투명층이라고 하죠. 투명층은 이제 이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과 발바닥에는 조금 많이 없고,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층이 좀 적게 분포되어 있고, 아주 한정적으로만 분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디라든가 페이스, 얼굴 쪽에는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층은 바로 과립층입니다. 과립층. 이게 이제 편편한 어떤 방추형 세포인데요. 한 2개 층, 1개 층이나 2개 층 정도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제 수분을 이제 흡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우리 가립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국층. 유국층은 이제 굉장히 층이 두꺼워요. 5개라든가 15개 정도의 층으로 돼 있고, 여기 유국층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바로 표피가 손상됐을 때 이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저층. 표피의 이제 하층으로 이제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저층에서 무슨 세포를 만든다? 바로 멜라닌 형성 세포. 이런 멜라닌 형성 세포가 이런 멜라닌을 생성을 해서 각질 형성 세포로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때요? 멜라닌을 생성하는 피부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이제 에피더미스의 기저층에서 만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진피층입니다. 더미스, 진피. 피부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피보다 굉장히 두텁습니다. 보통 한 20배 정도 두께로 진피층이 구성되어 있고, 이 진피층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바로 피부 부속기. 피부 부속기가 있는 곳은 진피다. 자, 그래서 혈관이라든가 임파선, 근육, 신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부속 진피층은 보통 우리가 유두층, 그리고 망상층이라고 하는 이 큰 층으로 2개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혈관이라든가 신경 말단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부분은 유두층.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진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층은 망상층.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진피의 유두층. 가장 두꺼운 쪽은 망상층이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미스에서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바로 결체 조직 섬유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교원 섬유, 탄력 섬유, 망상 섬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의 기능은 일단은 어때요? 진피 아래쪽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표피 쪽에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 그리고 피부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혈관이라든가 신경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혈관이나 신경들을 고정해주는 역할,
그리고 뭔가 부속기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피의 가장 큰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한번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부의 그래서 피부의 구조에서 큰 우리 피부가 있고요. 피부를 에피더미스 표피, 에피더미스, 그리고 더미스 진피, 그리고 서브큐타니우스 피하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피지선들, 그리고 우리 모낭, 땀샘, 에크린 땀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모발들, 그리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말초 동맥이라든가 말초 정맥, 그리고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림프죠, 림프.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피부 속 부속 기관 중에서 또 해부적으로 한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부 생리하니까 좀 재미는 없죠, 여러분들? 자, 일단 먼저 살펴본 것은 피지선입니다. 피지선. 여러분들 얼굴이라든가 이런데 피지선 많이 있죠. 가장 바깥쪽에서 어때요? 피지가 나옴으로써 우리 몸의 기본적인 1차 차단막을 형성하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두부라든가 안면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피부 표면에 지질을 공급하죠. 지질을 공급하고, 나중에는 이제 성 호르몬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칩니다. 자, 피지선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여기 보시면 피부 안쪽에 이 피지선을 크게 확대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아포크린 땀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흔히 겨드랑이라든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이 있어요. 그래서 에크린 땀샘은 뭐하냐? 그러면 이제 소환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손바닥, 발바닥 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에크린 땀샘에 가다 분비되는 다한증 환자들도 있어요. 손발바닥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래서 이 에크린 땀샘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담당을 하겠죠. 하루에 보통 한 10리터 정도의 땀을 분비합니다. 자, 그리고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에크린 땀샘은 소환선, 아포크린 땀샘은 대한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라든가 유두라든가 이렇게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한선. 여기서 이제 어때요?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특유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잘 아시죠? 중요한 것은 이 아포크린 땀샘 대한선에서 나오는 것은 체온 조절과는 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체온 조절과 관계 있는 것은 바로 이 에크린 땀샘인 소환선이죠. 소환선. 자, 그리고 피부의 이제 안쪽에 있는 혈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피부 혈관계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에피더미스, 더미스, 진피에 존재하죠. 진피에 존재를 하고, 무수히 많은 이런 그물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물망으로. 수직으로 뻗어 있는 혈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능은 뭐예요? 표피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피층에 영양을 공급하고, 체온 조절, 염증 반응에 관여하고, 혈압도 조절합니다. 혈압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피부의 혈관계예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들의 역할들은 바로 이런 말초혈관들을 늘리는 작용이 있어요. 말초혈관들을 좀 넓혀가지고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초혈관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몸이 혈압이 조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에는 또 여러 가지 신경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진피에 주로 분포하고 표피까지 쭉 뻗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신경들은 감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낭 주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특별한 감각 신경 말단부를 우리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바로 찌를 때 느끼는 촉각, 어떤 촉각 마이너스 소체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울림, 진동은 바로 파시니 소체라는 것이 담당을 한다. 촉각은 마이너스 소체, 진동은 파시니 소체. 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인지하는 기능은 헤드리폼 말단이라는 부분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가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신경소묘의 말단에서 느낀다.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서브큐타니우스 티슈, 피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하 조직은 진피와 피하 조직의 경계는 불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진피의 하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지방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피하 지방층의 두께가 좀 틀려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여성들이 피하 지방이 가장 두껍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피하 지방이 가장 두껍고,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가 피하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두껍다. 그리고 신체 부위에서 가장 두터운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허리에서 가장 두텁죠. 허리.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곳 중에 가장 많은 데가 바로 허리, 배둘레. 허리라든가 복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피하 지방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바로 체온을 유지하고, 피하 조직의 역할은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과잉됐을 때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서 몸의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피부 연부 조직의 해부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연부 조직이 손상을 당했을 때 일단 먼저 어떤 손상들이 있는지 손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부 조직은 이 클로즈드 인저리는 이제 폐쇄성 손상이죠. 그리고 또 오픈 인저리도 있겠죠. 먼저 클로즈드 인저리를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이제 클로즈드 인저리는 어때요? 표피의 기능은 유지가 되죠. 왜? 오픈 운동가 아니니까. 하지만 표피 안쪽에 심부 손상이 심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런트 트라우마라고 하는 둔상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뭐에 맞았을 때, 부딪혔을 때, 이 블런트라는 것은 둔한, 뭉툭한 물체와 부딪혔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타박상이 있습니다. 타박상. 우리가 이제 컨투전이라고 하고요. 타박상. 잘 아시죠? 타박상. 그리고 안에 이제 피가 터져가지고 이 피들이 응고돼가지고 이렇게 굳는 현상. 이걸 우리가 혈종이라고 해요. 혈종. 헤마토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이 뭉개지는
우리가 크러쉬 인저리 그래가지고 앞좌상 뭔가에 눌려가지고 안쪽이 오랫동안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또 뭉그러뜨려지는 그런 손상을 우리가 앞좌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성 연부조직 손상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타박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뭐 맞았을 때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타박상. 그리고 좀 더 안쪽에, 우리 내부 안쪽에 있을 때 이게 이제 표피층에만 타박상이 생기는 것도 생길 수도 있지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부 장기들에도 타박상이 생길 수 있겠죠. 간이라든가 이런 간이라든가 폐에도 어때요? 컨투전, 그래서 렁 컨투전, 리버 컨투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외부가 어때요? 찢어지진 않았지만 멍이 든 상태고, 이게 찢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게 돼요. 찢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열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내부 장기들이 손상을 당할 수가 있고, 또 개방창 외부에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외상은 안 보이지만 안쪽에서 이런 뭔가 심한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앞좌상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때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인저리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환자의 복부죠, 복부. 여기가 배꼽이고 복부 아래쪽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멍이 들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트벨트 인저리라고 하죠.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상을 입었을 때, 겉에서 보기에는 뭐 출혈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때요? 멍이 많이 들어져 있죠. 이 정도 멍이 들었다는 것은 이 내부 장기 안쪽까지 충분히 충격이 전달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박상은 이제 한마디로 반상출혈이 생기는 멍, 그리고 손상 부위에 어떤 부종,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헤마토마는 이렇게 피가 터졌는데 안쪽에서 고이는, 그래서 혈액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피부색이 검거나 푸르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좌상은 어때요? 신체 외부로부터 이제 굉장한 에너지가 오면서 내부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부까지 힘이 전달돼가지고 생기는 손상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니까 뼈도 부러질 수 있고 근육이라든가 신경 조직이 많은 손상을 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외부 뭐 표피층이라든가 진피층이 찢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손상이에요. 그리고 내부 장기도 파열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배가 어디가 찢어지진 않았지만 배 안쪽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외상 환자 중에 이런 블런트 트라우마, 분상이 가장 이 사망률도 높고, 그리고 환자 그 생기는 양상도 가장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폐쇄성 손상을 당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은 중증도를 좀 평가하셔가지고 뭐 작은 반상 출혈만 관찰된다. 우리가 출혈에는 이제 이렇게 표피층에 멍이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반상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반상 출혈이라는 것은 보통 한 크기가 한 3m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출혈들이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반상 출혈이라 하고, 3mm 미만으로 대충 한 1mm 정도 되는 그런 조금 점점 찍힌 것을 우리가 점상 출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고 자그마한 반상 출혈만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응급처치가 불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증이다. 그러면 허벅지 쪽에가 굉장히 혈종이 많이 차 있고 많이 부어 있다. 그리고 다리가 불안정하고 변형돼 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뒷겟 BLS 배우셨죠? 디포미티, 변형이 있다. 크레피터스, 연발음이 있다. 연발음이라는 것은 이제 뼈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대퇴골 골절이 의심되는 거죠. 그럴 때는 외부 출혈은 안 보이지만 안쪽에서 굉장한 출혈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1리터 이상, 2리터까지도 출혈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출혈이면 우리 몸의 혈액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출혈성 쇼크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가 많이 찢어져 있거나 출혈이 있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손상 정도를 추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안쪽이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CT를 찍으면 이제 잘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런 걸 할 때는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골절이 의심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정 진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쇄성 영부조직 손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응급처치 방법은 바로 라이스라고 합니다. 라이스. 자, 라이스가 뭘까요? 바로 이 앞자를 따가지고 레스트 휴식 취하고 아이스 차게 냉찜질을 해주고 컴프레이션 어때요? 부종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또는 어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프레이션 압박 탄력붕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션 거상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플린팅 부목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는 이게 바로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라이스라고 하니까요. 연부조직 손상이 있을 때 폐쇄성 연부조직 손상의 응급처치 방법이 바로 라이스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오픈 인절이 있을 때 오픈 운두가 있을 때는 개방성 손상이죠. 이럴 때는 이제 피부 단면이 절단이 되겠죠. 그리고 조직이 막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손상을 우리가 개방성 오픈 인절이라고 합니다. 오픈 인절의 종류는 여러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어브레이션, 이제 스크래치라고도 하는 찰과상, 그리고 단면이 찢어져 버리는 열상, 라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이렇게 구멍이 나버린 천자상, 페넨트레이션 우리가 또는 뭔가에 뚫린 못이 박힌다거나 뭔가 이렇게 간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열상보다 훨씬 심하게 피부가 찢겨 나가면서 너덜너덜해지는 박탈창 우리가 결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벌전이라고 하죠. 어벌전 운두. 그리고 굉장히 무섭죠. 이제 완전히 피부와 조직들과 뼈가 완전히 절단돼 버리는 앰푸테이션.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것에 눌려가지고 생기는 크러쉬 인절이, 앞자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개방성 영부조직 손상. 이게 보시면 이제 앞자상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인절리에도 들어가고 오픈 인절리에도 들어간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찰과상. 여러분도 뭐 찰과상 많이 당해보셨죠? 넘어지면서 긁히기도 하고 뭔가에 습기기도 하고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브레이션은 바로 표피와 진피가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죠. 그래서 표피가 좀 떨어져 나간 상태. 표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표피가 떨어져 나가면 그쪽에 이제 빨갛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 빨갛게 보이고 자국이 생기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뭐 이게 큰 손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염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감염에는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왜?
표피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도 소독을 잘하고 드리싱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유발된다. 왜? 이쪽으로 신경들이 다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바로 라서레이션, 열상입니다. 이것은 어때? 뭐 칼에 베였다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물체에 베었다거나 찢겼다거나 했을 때, 또는 뭐 이렇게 뭘로 맞았는데, 뭐 두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체로 맞았다 그러면 터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라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피부의 단면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우리가 라서레이션이라고 하고, 뭐 날카로운 물체에 베게 되면 이제 이것은 라서레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인시전이라고도 하는데, 절개상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피부가 분리되고 벌어진 상태를 우리가 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때요? 깨끗이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봉합을 해줘야겠죠. 봉합을. 자, 그리고 이렇게 못이 뚫린다거나 못이라든가 이런 조각들이 우리 인체 내에 박혀버리는 상태, 이걸 우리가 천자상이라고 해요. 천자상이 페너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천자상. 뭐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지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데 찌르게 되면 이런 천자상들은 어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런 박힌 물체들을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빼지 마시고 이 부분을 소독하시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때요? 꺼지를 대고 붕대를 감아서 잘 고정하신 다음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수술적인 처치를 하면서 빼내는 게 좋겠죠. 이걸 이제 무리해서 빼다 보면 어때요? 심한 출혈이 야기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팔이나 다리에 박혀 있는 것과 만약에 이런 물질들이 복부라든가 가슴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여러 장기들의 손상이 동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천자상 중에서 이제 간통상이 있어. 간통은 어때요? 유입구와 방출구의 상처가 양쪽에 있죠. 그래서 뚫어버린 상태, 이렇게 뚫어버린 상태를 우리가 간통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간통상은요, 들어가는 부분보다 나오는 부분이 더 심한 손상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인체에 박혀있는 이런 간통되어 있는 사진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철사 망들이 이렇게 아이의 손에 박혀 있는 사진이고요. 기다란 대바늘이 어때요? 간통됐네요. 기다란 대바늘. 자, 다음으로 이제 결출상이 있습니다. 어벌전이라고 하고요. 피부가 일부가 완전히 찢겨져 없어져 버리거나 파편들이 이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달랑달랑 달려있는 정도의 상처, 굉장히 심한 상처죠. 그리고 피부가 또 완전히 벗겨져 버린 상처, 특히나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고혈압약이라든가 관절염약 같은 이런 약들, 이제 그런 약들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가 많이 첨가된 약들을 많이 드신 분들은요,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처가 나게 되면 표피가 쫙 벗겨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처럼 이렇게 굉장히 심한 상처를 우리가 결출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부조직의 여러가지 결출상 다른 그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들 좀 징그럽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급구조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요, 늘상 이런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환자는 이렇게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구급대원이라든가 응급구조사들이 어때요? 징그러워서 이걸 못 보겠다. 아유, 그러면 큰일 나죠. 이 상처들을
이제 깨끗이 세척하고 또 잘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출상 보세요. 이런 상처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은 늘상 보는 상처예요. 네. 어떤 기계에 말려 들어가 버린 상태 이렇게. 그리고 심한 안구 쪽에도 이런 결출상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건 뭐 기본이죠. 절단된 상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 심한 상처, 바로 앰푸테이션, 절단이에요. 절단. 이렇게 되면 어때요?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 이 작업, 어떤 기계를 만지는 작업이라든가 절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손가락 같은 데가 앰푸테이션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이랬을 때 우리 출동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요즘에는 이런 절단된 그러니까 이제 스텀브라고 하는데, 절단체들을 잘 보관해서 이쪽을 깨끗이 씻고 이 절단물들을 보관을 잘 해가지고 오시면 다 봉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응급처치 시간에 이런 절단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이 절단된 신체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 어때요? 또 그리고 이쪽에서 출혈들을 빨리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혈대 적용. 지혈대 적용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러쉬 문두 앞자상이라고 하죠. 좀 사진이 좀 너무 과한가요? 네. 아무튼 이런 상처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종류만 좀 살펴봤는데,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응급처치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다치셨지만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우리 응급구조사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1교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